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드디어 애플워치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그에 따른 영향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가장 낮게는 $349부터 또 $10,000대까지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월가에서의 반응도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좀 불만족스럽더라고요. 계속 사용할 경우에 2시간 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시각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분석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디자인은 호불호가 당연히 엇갈릴 수 있겠죠. 개인의 취향에 가까우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제 개인의 호불호를 빼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그렇게 많이 욕을 먹었던 갤럭시 기어 1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는 오히려 얼마 전에 나왔던 LG 어베인이라든지 모토 360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시기답고 좀 유려한 디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디자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한 10,000명 이상의 거의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좀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CNBC에 아까 이준희 앵커가 얘기했던 그 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얘기했더니 한 36% 정도만 애플 제품에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애플의 웨어러블, 애플워치를 사겠다라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애플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 말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애플워치가 나오게 되면 그 아이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의 혁신을 이끈 것처럼 웨어러블의 어떤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어 S를 써볼 일이 있어서 기어 S, 삼성이 이제 기어 S도 써봤고요. 어저께는 또 이제 기어 1을 한번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IT 기기 쪽에 굉장히 밝고 얼리어답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일단 기어인데 지금 애플의 현재까지 알려진 기능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애플워치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부인데요. 마켓워치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헬스케어 기기가 아니라 그냥 피트니스 기기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모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모델이 되어야 좀 제대로 된 웨어러블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파급 효과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제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적인 호불호 김 의원님이 앞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렇게 애플워치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앞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애플워치와 영향이 많은 쪽의 헬스케어나 또 IT 부품주가 엮이고 있어요. 이들 종목군에 대한 국내 움직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IT 부품주가 판매량이 제한적이라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이익 증가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이게 피트니스 정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능은 최근에 일반적인 스마트폰에도 모두 실리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파급 효과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의 확산 자체가 이제 제한적이라면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긍정적인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혹평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저의 예상 그리고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은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준희 앵커가 지적한 대로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아마 사용하는 사람들 자체도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초기 판매량 자체보다는 장기적인 판매량 자체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서 아마 다음 모델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워치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다 들어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체사피크 에너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비교해봤었는데 양 종목 모두 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 에너지 가격과 관련이 있겠죠. 체사피크 에너지가 특히나 지난 4거래일 연속으로 52주 신저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냥 에너지 개발 종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셰일가스 개발 업체라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서 나왔던 타이트 오일 때문에 미국에 이제 그 석유 공급이 늘어났고 수출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이것이 오펙과의 뭐 분쟁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래서 서로 지금 양쪽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유가를 내려가고 있다라는 음모론까지 다양한 그런 논리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체사피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와 관련된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셰일가스의 그 개발비가 비싸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이미 실적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당연히 이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과 똑같이 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천연가스 ETF인데요.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가격도 꺾이고 ETF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점점 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유가의 한 3개월 정도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이제 뒤늦게 빠지니까 이 타임렉을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실적이 과연 좋아질까, 당분간 좋아질까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들 보시면 3월달, 2월달에 나온 주요 투자 의견들, 바클레이즈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제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중립 정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존슨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중립 정도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 의견의 흐름 자체도 결국 왜 나오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좋아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역으로 그렇다면 미국이 셰일가스를 포기할까?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남부 지역의 호황을 이끌고 고용을 많이 이끌었던 대표적인 제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와 셰일가스 산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개선되었던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다시 옛날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차라리 일부 한계 기업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가격 안정을 꾀해서 나머지 셰일가스 업계들 같은 경우에는 살려나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체사피크 에너지는 그 규모로 봤을 때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특히 많이 빠졌던 주요 기업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비슷한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있다. 다만 주가가 지금 바닥을 쳤다,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가격은 충분히 싸지고 있다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관점에서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국내 이 한국가스공사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앞서 글로벌 종목들과 좀 유사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투자 전략 한번 짜주시죠. 아무래도 유가 떨어지면서 해외 갖고 있는 E&P 그 자산들의 하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가장 핵심 이슈는 정부가 10%가량 도시가스 가격을 낮췄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 여러 증권사에서 이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에는 호재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왜 호재이냐를 그림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 요금은 10%를 낮췄죠. 근데 이 낮춘 요금 중에서 지금 보시면 원료비 나했죠. 근데 공급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뭘 늘렸냐면 미수금 회수 단가를 21%나 올렸습니다. 이 미수금이라는 게 뭡니까? 못 받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단가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자체는 내려가면서 매출은 줄겠지만 현금 흐름은 대폭 개선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0% 요금 낮췄으니까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외형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현금 흐름은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악재가 아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가격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원료비였는데 원료비를 오히려 줄여줬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가스 가격이 좀 더 떨어져서 아마 유가 연동제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압박, 요금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요금 인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수금 회수용 그 단가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실제 요금 낮추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 요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 종목의 지금 주가가 너무 싸졌다라는 거죠. 0.5배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주가는 싸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그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냐?
바로 국제유가 같은 거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국제유가가 50달러 선까지는 왔는데 쉽게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상 유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사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것에는 저 동의를 하고 싶고요. 또 2015년도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냐?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유가가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뭐 30달러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가격에 올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투자 전략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고 기회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이 종목을 당장 사기보다는 유가가 반등할 시기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국가스공사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 같은 종목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재무 비율이 낮은 종목들을 먼저 사서 외국인들의 매수로 크게 상승할 만한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차그룹, 한국전력 지금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모두 부합합니다. PER 개념으로도 시장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PBR 개념으로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장기 관점에서 보면 승률은 거의 뭐 8, 90%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면 지금 상가격보다는 충분히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하는 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으로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 없이 저평가되고 있다면 당장 사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대차가 그렇게 시장보다 하향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까? 한국전력이 시장보다 하향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있는 종목을 아주 장기적으로 3년 동안 증시 안 쳐다보고 그냥 묻어둘 거라면 그렇게 투자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굳이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거기에 투자하기보단 단기적으로든 뭐 트레이딩이 가능한 조금 시장의 중심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정도를 통해서 이들 종목은 꾸준하게 싸니까 장기적으로 좀 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락이 무조건적인 매수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할 만한 종목들에 좀 더 집중을 하다가 긴 시각으로 움직여 볼 때 이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11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바가 있는데요. 수급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전개가 될지 이와 같은 의견들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